같은 동네에 사는 남편의 고향 친구 부부와 친하게 지낸 40대 부부. 두 부부는 취미도 자녀의 나이도 비슷해서 자주 어울리며 좋은 일은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은 서로 위로해주면서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는데요. 약 2년 전 남편 친구의 아내가 다급한 표정으로 한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수술을 해야 하는데 당장 병원비가 없다며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요. 한 씨는 남편 친구 가족의 딱한 사정을 듣고 차용증도 쓰지 않고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요. 그런데 약속했던 시간이 한참 지나고 또 사고를 당했던 남편 친구가 퇴원을 했는데도 그들은 빌려갔던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하자 아내는 남편 병원비로 썼으니 남편에게 받으라고 하고 남편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채무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한 씨는 대체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내가 남편 병원비를 위해 돈을 빌렸다면 아내와 남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네,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친한 지인에게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받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40대 여성의 사연인데요. 이 돈을 빌린 사람은 남편 친구의 아내입니다. 부부끼리 서로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시작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웃 사촌도 이런 이웃 사촌이 없습니다. 뭐 이게 남편 친구의 아내인데 지금은 사실은 다 친구예요, 서로. 10년 전입니다. 이 남편끼리는 같은 고향 출신의 친구예요. 그래서 막역한 관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동반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지금 40대 부부인데 의뢰해서 속이 타는 분이 바로 아내분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편 친구의 아내와 부부 동반으로 자주 모여서 절친이 됐고 가족처럼 됐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들끼리는 성격도 서로 잘 통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고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급할 때는 저 집이 우리 아이를 봐줄 수 있고 또 저쪽 아주머니가 급할 때는 우리 아이처럼 같이 돌봐줄 수 있는 정말 막역한 관계입니다. 또 남편들은 퇴근길에 만나서 호프집에서 한 잔 나누면서 인생의 애환을 나누기도 하고 한 집안 가족 같은 이렇게 좋은 가족이 이웃에 있으면 너무 좋죠. 예. 그렇게 지내온 지 10년이었습니다. 완전 이게 10년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면 급한 돈 필요하다고 돈 빌려달라고 안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남편 친구의 이제 아내가 돈 1,000만 원 급하다고 빌려달라고 했거든요. 이제 네. 빌려주게 됐습니다. 친하긴 친해도 때로 뭐 언니 놀러 갈게 뭐 서로 이렇게 네. 문자는 주고받고 전화는 주고받고 놀러 오거나 놀러 가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이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 여성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다급한 표정으로 돈 얘기를 제일 먼저 네. 꺼내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인데 당장 수술비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다. 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얼마나 딱합니까? 그리고 또 오죽하면 이 친구가 이렇게 찾아와서 돈 얘기를 대뜸 꺼낼까. 여러 가지 생각에 차용증도 쓰지 않고 대뜸 1,000만 원을 빌려주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사실은 훈훈하죠. 예. 근데 이제 돈을 빌려주고 한참 지냈는데 소식이 없어요. 사고 당했던 남편 친구는 퇴원을 했는데 네. 퇴원한 이후에도 돈을 갚는 소식이 없고 이게 어떻게 되나 이제 궁금했겠죠. 돈 빌려갈 때 기한을 정한 거는 1년 뒤입니다. 예. 1년 뒤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빌려갔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교통사고를 당했던 이 남편의 친구는 건강이 회복돼서 귀가를 했습니다. 근데 또 사람 인정이 그렇잖아요. 바로 병원 퇴원하고 돌아온 사람한테 오자마자 득달같이 쫓아가서 1,000만 원 돌려주세요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차일피일 좀 시간을 좀 끌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뭐 누군가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둘 다 말이 없는 거예요. 돈을 주겠다 안 주겠다 가타부타. 그러니까 이제 못 견뎌서 드디어 그때 빌려간 돈 좀 이제 좀 주시죠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진짜 황당합니다. 돈을 빌려간 친구의 아내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현재 돈도 없고 재산도 없다. 그리고 그 돈 내가 빌려간 돈은 전부 남편 병원비로 썼으니까 우리 남편이 갚아야 되니까 남편한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남편한테 갔겠죠.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 또 이거 더 웃깁니다. 나는 1,000만 원 빌린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병원비도 내가 보험 처리해가지고 1,000만 원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 돈 모르고 너 돈 빌린 건데 집사람이 빌렸다고 그러니까 아내한테 얘기해라. 그러면서 채무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두 부부
진짜 문제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돈 빌려가지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인데 이거 대량 난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어디 가서 웃으러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아마 또 상의도 했겠죠 남편한테. 야 이거 돈 빌려준데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또 남편은 뭐야 이렇게 하겠죠 또.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요? 지금 1,000만 원이 40대 중년 부부, 아이들도 네. 있고 생활인에게 얼마나 큰 돈인지는 시청자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 1,000만 원 때문에 지금 애가 타는 거죠. 받을 수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오늘 변호사 두 분이 잘 상담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소송하세요. 이게 지금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 이 부부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지 않았어요. 1,000만 원 때문에 절교, 이제 안 보고 산다. 이게 아니고 지역 주민으로 교류를 해요. 그런데 이게 부부가 서로 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쪽의 의뢰인 한 씨거든요. 한 씨 부인은 아주 애가 타는데 또 그 얘기를 그 부부도 지금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이 건 때문에. 그런데 더 1,000만 원 내놓으라고 닥달을 해서 그 부부 관계를 깨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더 고민인 거예요. 참나 이거.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데 한 가지는 저쪽 부부의 사정은 저쪽 부인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냥 가정주부로 역할을 했고 남편 쪽에 집 명의와 가게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꿍꿍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 1,000만 원 때문에 꽁꽁 지금 앓고 있는데 궁금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병원비 쓴다고 빌려가 놓고 외면하는 부부 남편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인데요. 두 번째는 만약 갚지 않고 미룬다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면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요 부부간에도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을 빌리면 남편이 갚아야 되는 거고요. 예. 아내가 돈을 빌리면 아내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원래 당연한 법 원칙인데 이제 다만 부부는 같이 살고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있다면 아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생필품이라도 사야 되니까 돈을 빌려요. 근데 이제 제가 돈이 없으면 아내도 이 돈을 갚아야 되는 거고 네. 아내가 아파서 돈을 빌렸어요. 그럼 제가 빌렸지만 아내한테 돈을 썼잖아요. 그럼 이 아내가 또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네.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빌리면서 아, 이 지금 뭐 우리가 살기 좀 힘들어서 돈을 빌리는데 요건 내가 다 갚을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한테 명시했으면 저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건 부부간의 일상가사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병원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 이 아내에겐 돈이 없다면서요. 남편에게는 돈이 있고 근데 남편은 나 병원비로 쓰는지 잘 몰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일단은 사용 내역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남편 지금 돈을 본 적도 없다는 이 남편도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병원비를 썼다고 하면 지금 아까 일상가사의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에 의해서 서로 이제 갚아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지금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병원비 보험으로 다 지급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썼다는 아내가 빌려간 거잖아요. 아내가 갚아야 되는 게 있군요. 그러면. 만약에 아내가 뭐 영 다른 거, 예. 유흥이나 뭐 이런 데 썼으면 모르겠지만 아마 보험비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식비라든지 아이들 뭐 교육비 이런 걸로 만약에 썼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상가사 대리권 범위 안에 포함이 됩니다. 네. 아마 돈 1,000만 원 정도니까 이게 그 이상 될 가능성은 없어요. 뭐 이거 가지고 부동산 구입이 불가능하고 뭐 그 이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그 범위 내라면 똑같은 법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상가사 대리권이 적용돼서 남편은 자신은 전혀 모르는 돈이다 하더라도 일상가사 대리권 안에 포함된다면 본인이 갚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내가 지급할 그 능력이 안 된다고 남편이 이제 지급해야 당연히 된다라고 갚아야죠. 네. 하는데 계속 그러면 미룬다고 하면은 네. 지금 서로 외면한다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차용증이 없어도 돈이 간 건 확인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해 보면 뭐 남편 병원비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애들 먹을 거 생필품 이거 썼으면 이것도 다 일상가사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그러네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돈을 안 갚으면 일단 선제적으로 남편은 부동산 있죠. 예. 부동산 가압류하면 됩니다. 네, 가압류로 묶어놓고 도박 같은 거였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도박 같은 걸 했다고 하더라도 일상가사 범위 내에 들어오는 건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도 상황이면 표현들의 책임이라도 지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는 그러면 남편은 지금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빼도박도 못하게 돈을 갚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 가압류를 하고 돈을 받고 가압류를 해제해 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갚지 않으면 결국은 이 부부, 이 두 명을 상대로 해서 대여금 반환 아니 청구 또 소송을 지금 제기하죠. 저희가 설명하죠. 10년 넘게 이렇게 최영희 정말 활동가의 친하게 지내왔는데 1,000만 돈 1,000만 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로 외면하고 산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최기 평론가가 변호사들한테 임무를 줬죠. 좀 잘 해결해 달라. 없어요 방법이. 만약에 끝까지 안 안 안 주면 주면 아, 가압류
그러고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건 알잖아요. 지금 남편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뚜벅뚜벅 다가가셔가지고 이 부분 내가 미안하다. 우리 아내 거지만 결국은 우리 집안을 위해서 우리 가사를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내가 갚겠다라고 이렇게 좀 구두로 이렇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왜냐하면 소송 들어오면 다 집니다. 무조건 지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부가 예. 지금 이런 내용을 모르고 남편 입장에서 아니 내가 안 빌렸는데 내가 왜 갚아? 지금 아내는 아이 그 남편 병원 빌렸는데 왜 내가 다 갚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혹시 이 방송을 보면 그래도 갚아야 되는 걸 이제 법적으로 알게 그러네요. 된다면 그러면 이 방송을 기초로 해서 예. 가서 얘기를 해보시고 또 10년 동안 이렇게 잘 지내온 또 이런 부부 관계라면 그렇게 좀 예.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그래도 끝까지 안 갚는다. 그럼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찾아갔는데 나 몰라 하면서 외면하면 그것처럼 깝깝하고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지금 방송을요 예. 빨리 그 갔다가 보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일산 가서 다시 보기도 대리권 됩니다. 다시 보기도. 일산 가서 대리권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편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좀 알려줘서 돈을 1,000만 원 빨리 갚고 과거에 친구처럼 지냈던 관계를 그래요. 1,000만 원에.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